일본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 3인은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 일본 도쿄에서 문화일보와 가진 연쇄 인터뷰 중 자민당이 오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 군사력 증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선거 캠페인에서 안보 몰이를 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온건한 리더십을 앞세워 방위비 증강과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게 먹히면서 긍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외교는 그동안 일본이 바라지 않는 한국, 한국이 바라지 않는 일본을 만드는 역설의 역사를 써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양국 관계 개선의 결정적 기회가 주어진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도 했는데요. 기미야 다다시 일본 도쿄대 한국학 연구센터장은 지난 6월 28일 도쿄대 고마바 캠퍼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미야 교수는 30년 넘게 한반도 정치와 국제관계를 연구해온 한일 관계 분야 권위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과거사에 대해 자극적으로 말하거나 혐한몰이를 하지 않기에 한일 관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인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말 나토 정상회의에서 약식 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대면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 및 대북 정책에서 유사한 노선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모멘텀이 찾아왔다는 평가입니다. 기미야 교수는 기시다 내각이 오는 10일 참의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에 당장 한일 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긴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및 대중정책 역시 기시다 내각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미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기미야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에서 반일 인사라고 불리는데 사실 문 전 대통령은 반일이 아니라 한일 관계를 경시했다며 일본에선 문 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신이 커졌고 이게 한국에 대한 비호감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기미야 교수는 글로벌 정세 격변기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및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기미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변화도 일본이 먼저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여를 끌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중 대립이 심화하는 만큼 한일은 모두 미국과 밀착할 수밖에 없지만 양국 모두 국제정치에서 설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미야 교수는 한국이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로 북한을 설득하고 중재하는 것, 미국의 확장 억지 신뢰성을 높이는 것 등을 꼽았습니다. 기미야 교수는 일본의 방위비 증강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을 계기로 헌법 개정 방위비 증강을 추진하는 좋은 명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과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비 증강을 나쁘게 보는 건 한국의 인식 문제라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꾸준히 군사력을 키워왔고 중국도 군비 증강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전수방위를 유지하긴 어려워졌다면서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만 군사비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건 이중잣대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미야 교수는 한일 간 과거사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내놓았던 해결 방안이 기본적으로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우선 한국 정부가 대위 변제를 한 뒤 이를 일본 기업에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쓰비시 공업 역시 해당 청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과거 조선인 노동자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미야 교수는 나는 조선인 징용에 어느 정도 강제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양국 정부가 지금처럼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타협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징용 문제에서 한국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선 기시다 내각도 힘을 보태야 한다며 한일 관계가 나쁘면 양국 공통의 목표가 있어도 협력이 어려운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한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쳐야 한다는 걸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이달 7일과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6일 보도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말 5년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회담이 개최된다면 가장 최근 취임한 박 장관을 포함한 이들 3인의 첫 외교장관 회담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중 및 이란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구상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일 외교장관이 비공식 회담을 하거나 서서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이 결국 막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와 외교 안보에서 격차가 벌어지자 이제는 군사력을 동원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아베 전 총리 입장에 따라 핵무장론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등 주변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일본의 도발을 봐주는 것도 한계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과거사 문제 등의 해결에 노력한다고 나서지만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한국이 해결해야 하며 일본은 그 나라가 합의를 지키도록 얘기만 하면 될 뿐이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미 벌어질 게 뻔했다는 점이다.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동아시아 정세의 악화도 그에 따른 일본의 방위비 증액인 것뿐이다. 오히려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거의 언급하지 않는 언론이나 반대하는 야당이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선거 쟁점으로 삼아 좀 더 논의를 활발히 해 나가야 할 일인 텐데도 말이다. 안보와 역사 문제를 얽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블로그에 적힌 안전보장 정책에 관해 한일 관계는 어디까지나 미일과 한미 관계의 서브셋이라는 견해를 보고 확실히 우리의 뜻과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보의 근간인 미일 동맹만 흔들지 않으면 한국이 막다른 골목에 서더라도 일본이 교제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윤 정부 들어 해양 측의 안보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이상은 지역 강국에 밸런싱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항할 의사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면상의 것일 뿐더러 실효성이 높은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일미 담당자도 이해하고 있을 거다. 친중, 친북을 가는 문 정권 시절에는 국익을 찾아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없었다. 지금은 역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일본의 국익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갈 때다. 우선 역사 문제 등의 해결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지만 양측 모두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지. 국가 간 합의나 협정, 조약 등 법적으로는 해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국민 정서이고 이것은 한국의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은 한국 측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해야만 다음으로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갈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사 중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애초에 주한미군의 사드조차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한 시점에서 그 나라를 신용할 수 없습니다. 안보 협력은 해상자위대 함선이 한국에 기항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 양국의 미래의 공통의 이익을 가져오고 관계를 붙일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다고 평가했다라고 말했지만 무엇 하나 개선책을 제안하지 않았으니 신뢰관계 따위는 아직 어렵다고 본다. 결국은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개선책을 실시하고 나서는 것만이 좋은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미사일 방어로 지키는 주장은 무리입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핵을 가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